어느 정도까지 좀 선물하는 게 맞다? 어느 정도 금액대 생각하시는지. 사실 70년대 명절이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왜요? 70년대? 특별하게. 왜요? 자녀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너무 불평, 불만이 많아진 사람이야. 아직도 제 말이 논란이 되는 걸 뻔히 알아요. 네. 근데 그 논란의 배경에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정TV의 저는 정민여. 여러분, 미녀가 제 옆에 있습니다. 미녀 옆에 저는 오윤혜입니다. 네. 미녀가 미녀였다. 역시 풀메라니까 다르군요. 오늘 특별히 이분이 오셔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풀 메이크업 오랜만에 지금 우정TV에서는 처음 하고 오는 것 같네요. 처음 보거든요. 어떠십니까? 눈썹 좀 붙였거든요. 분도 바르고. 네, 어떠세요, 쌤? 근데 보기 좋아요. 보기 좋아요? 예, 최고의 칭찬인 거죠? 예. 저는 어떻습니까, 선생님? 머리 감고 왔거든요. 늘 비슷한 것 같은. 언니는 한결같음이 가장 장점이고. 한결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추석 특집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주제가 한국인은 왜 명절에 즐겁지 않을까? 요걸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맞춰서 아주 딱 맞는 분을 또 모셨습니다. 우리 오정의 어른이자 네. 어떤 사회 현상을 좀 비틀어서 볼 줄 아는 분을 모셨는데요. 김갑수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갑수쌤 마음이 은근히 여리셔. 지금 지난 시간에 저희가 모셨던 이야기 안나로 시작했지만 김건희 신정아 썰이 훨씬 재밌네. 요 편에 달린 악플들 때문에 많이 좀 괴로우셨나 봐요. 아니, 그 악플이 네. 그럴만하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왜요? 나를 향한 악플을 보면서 네. 나도 저랬지 하고 봤다니까. 과거에. 예, 그러니까 나도 언제나 극렬했어요. 너무 강했어. 일단 나는 어디에 속한다는 생각하에 그 상대 진영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 그래서 막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심했죠. 그래서 뭐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형사고발, 민사고발 다 당해서 불려다니고 변호사비도 많이 내고.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한 2, 3년 지나서 생각이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 계기는 뭐였어요? 뭐 특별한 사건이나. 뭐 국가를 대통령이 장악하는 태도며 진보 정부가 하는 일이 저게 뭔가에서부터 짧게 얘기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 문정부의 사명이 더 많은 개혁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통합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힘을 가진 사람, 상위자만이 통합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만 불 경제에 도달한 상태에서 국가 권력 전체를 장악한 시점이 그때거든요. 그때 상대편, 즉 보수의 가치를 엄청나게 많이 수용을 했더라면 한국 사회는 다른 국면으로 진입했을 것이고 정권도 재창출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수히 그런 소리를 해봤으나 전혀 안 맥히고 그래서 그냥 일단 욕부터 받고 보는 내 태도를 바꾸자 해서 지금 이제 윤 정부 들어와서는 현재는 한계에 이르렀어요. 도저히 불안불안합니다. 저희도 너무 하지 지금. 않나까지도 왔지만 한 1년 정도는 그냥 지켜보면서 지켜보자. 무건 수행을. 예, 네. 산을 보자. 그러니까 프리컨셉션이라고 그러나 그 이 선입견으로 일단 비난하고 보는 거 말고 네. 이거 자잘한 거 말고 도어 스태핑해서 말 실수하고 이런 수준 말고 네. 큰 정책에서 어떤 실수가 일어났는지 또는 잘하는 게 있는지를 네. 좀 개인적으로는 지켜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도 1년 동안 어쨌든 지켜보자는 거죠, 갑수쌤. 과거에 대한 반성이죠. 네. 누구보다도 뜨거우셨던 분이니까 진보에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컨텐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추석과 관련된 이제 명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외국인들이 한국에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좀 의아했던 게 한국인들은 도대체 왜 명절에 우울하냐는 거예요. 명절 스트레스라는 말이 왜 있는지 요거를 이제 가장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네. 뭐 남녀노소 모두가 나름의 이유를 갖고 명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우리 갑수쌤께 좀 해답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뭐 해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끼리 좀 토론해 보는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먼저 이제 언니한테 좀 물어볼게요. 언니는 대부분의 이제 인생에서 스트레스가 없지만 명절 스트레스 있습니까? 명절엔 더 없습니다. 더 없어? 왜? 왜 없어? 저는 너무 운이 좋게도 감사하게도 저희 시부모님은
전 부쳐라 요리 자체를 어머님이 나서서 저희 남편이랑 같이 주방에서 이제 막 뚝딱뚝딱 네.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이제 뭐 설거지나 아니 아버님이랑 같이 아버님 안마해드리고 같이 TV 보고 요런 포지션, 애교 포지션을 담당하기 때문에 네. 명절 스트레스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8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바뀌었네. 보통 이제 요즘 뭐 안 그런 가정도 있겠습니다만 예전의 가정 모습 생각해 보면은 주로 남자들은 명절 때 방에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TV 보거나 네, 그치. 자거나 뭐 이랬었던 것 같고 여자들이 주방에서 하루 종일 음식 준비도 하고 뒷정리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제 동생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1년에 10번의 제사와 함께 명절은 거의 이틀 동안 이뤄지는 행사거든요. 10번의 제사를 차례를 네. 지낸다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그냥 방 안에 모여가지고 술상 이렇게 해주면 그거 먹고 네. 여자들은 밖에 나가가지고 아주 여기는 이제 김장도 한 100포기씩 담가버리니까 그런 이제 너무 자매지만은 다른 느낌의 명절을 보내고 있어요. 네. 저희는 오히려 시부모님이랑 같이 저희 친정엄마랑 집에 네. 갑니다. 같이. 그래서 오. 다 같이 시부모님이랑 친정을 같이 간다고요? 네. 담양이나 광주에 같이 가서 다 같이 식사하는. 오. 그래서 조금 다르죠 저희 집은. 오. 네. 어쨌든 좀 복을 타고 나셨고. 당신은 윤혜 씨는. 어떻습니까? 여긴 소문난 효자분과 살고 계시거든요. 이게 저희 그 시댁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좀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기운이 흐르는 집안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전 부치는 거 했고요. 오. 네. 항상 전민기 씨는 이제 소파에 누워서 있거나 누워서 심지어 앉는 것도 아니야 누워서. 네, 누워 있거나 네. 엄마 뭐 좀 갖다 줘, 엄마 물 좀 줘, 뭐 요런 거 입으로?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화가 끓어오르죠. 네. 그리고 나서 명절 지나고 나면은 그 모든 참았던 스트레스를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전민기한테 빵 터트립니다. 이게 네. 좀 노말한 모습이거든요 선생님. 선생님네 그 가족의 모습 어떻습니까? 명절 때.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이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네. 근데 이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야, 우리가 동시대에 참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그 뭐 사회학용어로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비동시성의 동시성. 동일한 시기인데 다른 시대를 사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거든. 네. 근데 지금 한국은 어느 시대쯤 될까? 저는 막 모든 게 다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오윤혜 씨 얘기를 들으면 이 집안은 중세 봉건 사회야. 아 그래요? 왜요? 뭐 대가족이 다 움직여서 같이 제사 지내고 뭐 10번 제사를 아 지낸다며요. 맞아 저희 동생 집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 정말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예. 저는 제가 철 들고 어떤 시점부터 독립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 가정에서 하는 것들을 다 안 했어요.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고. 제사 차례 이런 거 절대 안 지내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사람이 제일 평범해지는 게 이제 가족 관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가 어떤 독자적인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가족들하고 그걸 구현하기는 어려워요. 저는 결혼을 해서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가정의 행태를 치러야 됐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네. 오랜 동안 자취 생활을 했으니까 아, 혼자 저는 사셨고. 10대 때 집을 나와서 내내 떠돌이 생활을 했거든. 그러니까 고생을 좀 많이 한 케이스예요. 네. 진짜 보통 분이 10대 아니에요. 때 왜 집을 나오셨어요? 못 견디겠더라고. 어떤 게 그 가정 환경이 좀 가부장적이었어요? 아니 뭐 집안 얘기하긴 그런데 아 그냥 싫으신 거죠? 가족의 일원으로 살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나와서 처음엔 친구 집에 살다가 친척 집에 살다가 또 그다음에 자취방 얻어서 떠돌다가 잠깐 들어간 적도 있는데 대체로 나와서 그로부터 영원히.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많이 힘들었지. 아 그러면 선생님 집안 자체가 제사나 명절을 안 챙기는 겁니까? 아니면 선생님만? 선생님만은 그렇겠지. 일반적인 거는 하는 집인데 네. 근데 이제 38 따라지라 그래서 이북에서 내려온 집들은 친척도 없고 등등 해서 좀 조금 소박하게 하는데 가수하게. 어쨌든 결혼을 해서부터 문제인데 양 집안이 특히 처가가 그런 걸 다 지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그걸 워낙 싫어한다는 걸 아니까 제사 지내는 거 굉장히 좀 웃기는 거거든. 그래 나도 웃겨. 제가 비유를 많이 듣는데 네. 영국의 왕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왕실의 그 격식이 있죠. 뭐 또 그거를 일반 맨체스터에 사는 그냥 노동자 집안에서 왕실 격식의 옷을 차려입고 행사를 해봐. 얼마나 웃기겠어. 똑같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4대부는 정말 0. 몇 프로에 해당하는 집안인데 그 4대부 그것도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그 제사를 조상에게 숭배를 바친다는 그 관념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것 같아요. 조상 알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물론 이제 부모나 할아버지 추도식 정도는 그래 할 수도 있는데 뭐 4대 봉사를 한다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 영혼이 떠돌아다니까 밥 드세요 해서 뭐 굉장히 웃기다고 생각이 들어. 그걸 또 전통 문화래. 네. 근데 전통 하는데 그 전통 시대가 어땠는지 알기나 해나? 그 전통거리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노비였다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모든 명절에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돈도 없으셨다면서. 내 처가 돈이 많았지. 아, 하여튼 무조건 해외로 갔어요. 무조건. 해외로 그때 아니 시대. 그러니까 요즘에서야 명절 때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는 한데 왜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럼 볼 때마다 저는 부럽다. 우리도 빨리 저렇게 어머니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 저는 하거든요. 근데 그 시대 때 해외를 나가셨다는 거예요? 무조건 갔어요. 아이가 결혼하고 1년 후에 생겼거든. 네. 그래서 또 아이에게 견문을 넓힌다. 이게 명분이었지. 아이를 데리고 예, 그래서 한 27인가 30인가 하여튼 많이 다녔어요.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매년 명절이 2번, 3번 아니에요. 설, 추석 또 한 번 정도는 더 해서 2번 내지 3번을 네. 계속 다니니까 일단 내 부모 댁은 이제 행사를 거의 없애는 식으로 갔고 외아드님이십니까? 예, 누님이 있죠, 누님. 아. 여동생도 있고. 그럼 누님은 또 그쪽 결혼하신 그 집안에 가서 행사를 치를 테니까 예, 명절에. 그냥 일반적인 내가 누나가 어떻게 살든 알게 뭐야. 나는 김갑수인데. 아들 하나 있는 게 맨날 명절만 되면 해외로 가버리니 거의 없어졌겠네요, 명절이. 예, 근데 처가가 좀 약간 전통 의식이 강한 집안이어서 네. 소위 4대 봉사를 하던 집이었는데 우리 장모가 결심을 하더만 네. 다 없애겠다. 갑자기 카톨릭 그러니까 성당에 등록을 하시더니 나는 이제부터 지긋지긋하셨던 거야. 교인이니까 제사 안 해. 그래서 싹 철폐했어요. 차례도 철폐했어요. 그러니까 뭐 추석 차례상 뭐 설날 뭐 이런 네. 것도 싹 없앴어. 그다음에 어느 시점부터 이제 외국 가기도 지겹고 그래갖고 제도를 바꿨는데 네. 오전에 어머니 댁 가서 음. 한 11시 12시 사이에 가서 점심 먹고 네. 저녁 때 처갓집 가서 원래 각 두 집 있잖아. 네. 친가 처가. 그렇죠. 그러면 가까운 데를 저녁에 가는 거예요. 아, 그래야 빨리 돌아와서 쉴 수 있으니까. 아니 넘어가야 되니까. 좀 메인 시간 비슷하지. 점심은 네. 대충이고. 아. 그러니까 점심 때 우리 어머니 계신 데 가서 네. 식사하고 네. 저녁에 장모 계신 데 와서 또 네. 식사하고 오. 집에 오는 그 코스가 지금 몇 년째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자고 온다든지 이런 거는 뭐 전혀 안 하시겠네요. 왜 자? 너무 나도- 부담스러울 것 나 같아. 왜 자니 진짜. 아니 남의 어른 집 가서 왜 입장에서도 김갑수가 우리 집에서 자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 빨리 가라. 저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게 저희 이제 시어머니도 연세가 꽤 있으시니까 사실 이렇게 명절 때마다 뭐 갈비찜 하고 전 부치고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셔야 돼요. 또 5시, 6시 때 일어나야지. 상에 올리기 전에 막 나물이나 생선 이런 거는 직전에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일어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초기에는 한 1년 때까지는 저도 같이 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5시에? 제가 정말 아침잠이 많은 친구인데 알람 해놓고 일어나서 눈도 잘 떠지지 않는데 어머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이게 나는 너무 이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거야. 내가 왜 여기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남의 집에 와서 내가 왜 새벽부터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조상을 위해서 음식을 차리고 이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 인간 관계 이 둘에 대해서 네. 이제는 인식의 재구성이 필요해요. 이게 다 농경 시대의 이제 풍습들이 지금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차례를 지내고 어, 제사를 지냈던 거잖아요. 제사 때 한번 먹는 거고 그런 건데 그 농경 시대가 아니게 된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그게 아직 옳다고 믿는 거는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막 의미 부여를 해서 뭐 천륜이니 무슨 뭐 하늘의 뜻이 그 다 웃기는 얘기지. 또 있어요. 그리고 조상을 잘 모셔야지 후대가 잘 된다. 근데 그게 대통령이 그 법사나 무슨 이런 사람들 따르는 거는 난리를 치면서 자기는 왜 조상떡, 조상묘지 뭐 왜 이러냐고. 전 사회적으로 아직도 괴상한 논리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무슨 조상이 있었겠지. 있었으니까 내가 태어났겠지. 근데 조상을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문명은 살부의 전통에서 출발을 해요. 아버지를 죽이는 거야. 살부, 아버지를 죽이고 새로운 나의 세계를 건설한다. 이게 출발점이거든. 그리고 생겨난 에너지는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에너지를 집중한다는데 이게 한국은 어떻게 거꾸로 갔어. 이 군사부 일체 이래 갖고 그 유교 사회 시절에 그 유습이 남아 있어서 에너지와 자원을 윗세대에게 집중하라는 것을 강요하는 사회. 그게 효도라든지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든지 뭐 조상에 대한 숭배라든지 이런 걸로 남아 있는데 이건 하나도 시대에 맞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전제로 특별히 사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엄마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애 좋게 오가는 거야. 전혀 뭐라고 안 해. 근데 제도로서 강요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족 관계라는 게 너무 독특한 거여서 내가 생각이 어떻다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가족의 풍토와 문화가 있는데 나 혼자 거슬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기에 대응하는 이중적 자세. 예? 하나는 가족으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우선 필요하고. 심리적 독립. 예. 나는 혈통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인 건 맞고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 육친애적 감정이 있는 건 맞지만 나는 이 가족 구성원하고 전혀 별개의 나라는 존재로서 존재한다는 인식에 도달하는 것.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항상 엄마, 아빠,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로부터 철저히 차단되어 있는 자기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요. 가족 또 하나는 인간관계는 듣기에 너무 그 혐오스럽고 일생 동안 싫어한 단어가 사람이 재산이다. 이런 탄세 말이에요. 제가 맨날 하는 말. 혐오하신다. 사람을 도구로 봐. 아, 도구? 도구로 봐. 많은 사람을 알면 이로울 거라고 생각을 해. 아, 많은 사람은. 근데 사람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는 있으나 그러려고 있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잘 때는 혼자 자잖아. 옆에 배우자가 있어도.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너무 많은 성을 쌓는 거는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회관계, 직장관계, 학교의 연, 그리고 가족.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에너지의 비중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기 배우자한테까지도 네. 궁극적으로는 돌아온 곳은 나고 나가면 어디냐면 약간 거창하게 하면 인류라는 큰 덩어리야. 내가 인류의 한 덩어리라는 관점. 나에서 인류 사이를 오가는 그 큰 덩어리의 관점 속에 있는 것이지. 네. 와, 매 주말마다 뭐 가족하고 모임을 가져야 돼. 무슨 하여튼 무슨 모임 같은 거 일주일에 막 3개씩 가져. 무슨 회의 동창 관계 이렇게 인간에 치여 살면 네. 야, 이 사람의 삶은 뭘까? 대신 대신 오늘의 토픽인 그 명절은 좀 다르게 생각해요. 최소한도의 자기가 일반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이 명절인 것 같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는 가족 왕래하는 걸 무척 반대하거든요. 가령 며느리잖아요. 네. 시부모하고 시댁에 자주 가요? 이게 좀 어려운 게 전 사실 최대한 좀 안 가고 싶거든요. 왜냐면 저희 시부모님 뭐 제가 굉장히 존경하긴 하지만 일단 힘들어. 시댁이 너무 멀어. 대전인데 왔다 갔다 하면은 거의 막 5시간, 6시간씩 걸리니까 몸이 힘들어서 가기가 싫은데 한 달 정도만 이제 안 가면 전화가 옵니다. 잘 지내니? 보고 싶다. 언제 올 거니? 그럼 저는 막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또 전민기 씨 입장에서는 언제 올 거니라고 애타게 찾는 부모님한테 막 뭐 바빠요, 뭐 힘들어요, 뭐 이런 말을 못 하니까 뭐 다음 주쯤 해서 갈게요. 이렇게 되면 저는 입이 막 대빨 나와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뭐 요즘은 바빠져가지고 그 뭐 한 시부모가 2-3달에 한 번 누구냐면 정도. 예. 전민기라는 내 남편의 부모일 따릅니다. 네, 맞아요. 남이에요. 남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명절 때 정도를 보고 그때는 약간 희생을 해라. 네. 면피를 하게끔. 네. 근데 내가 이번 주말에 전민기 씨랑 영화를 보고 싶은데 네. 시부모는 대전에 내려와서 꼭 만나자. 네. 그러면 선택을 강요하세요. 전민기한테. 강요해. 예. 대전 갈래? 나랑 영화 볼래? 전민기는 그럼 대전 갑니다. 그러면 둘이 따로 가세요. 뭐냐면 아, 그 선택일 경우에 어떤 것이 중요한 선택이냐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내 당대의 삶을 충실히 사는 거예요. 부모는 나의 과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에게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명절에 가서 인사드리고 봉투라도 하나 드리는 정도로 하는 거지 일상적인 시간을 부모에게 계속 바쳐야 된다는 건요.
이거는 삶을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근데요, 쌤, 제가 이제 살짝 반박을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갑수쌤 의견에 굉장히 동조하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라는 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굉장히 많은 본인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제 자식을 잘 키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모에게 항상 보답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이제 많이 듣고 자란단 내가 말이에요. 정말 반감이 드는 게 그거예요. 네. 나도 자녀를 낳아서 키워서 정성껏 지금도 돈을 들여서 아이를 돌보는데 나는 그게 투자한 거 아니야. 거기 돈을 써서 나중에 되돌려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고 본능적으로 일어난 행동이어서 어떠한 되갚음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 기대가 있다면 얘가 앞으로의 자기 인생을 잘 살아주면 참 좋겠다지. 그것이 나에게 무엇으로 환원되는가를 생각하는 순간 너무 비참해지는 것 같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길러주셔서 학교 보내주셔서 나를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가 조금 감사할 수 있는데 왜 한국 사회만 유별나게 그렇게 감사하고 살지? 그 감사를 리워드, 되갚는 대상은 자기 자녀나 아랫세대거나 혹은 사회여야지. 내리사랑이란 말도 예, 있잖아요. 왜 네. 거꾸로 부모와 조상을 향해서 가냐는 말이에요. 이건 물의 흐름상 순서상 안 맞는 거라고. 저는 이게 나이대별로 시대별로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은 확실히 명절이나 이럴 때 우리는 각자 즐길 수 있는 취미라든지 일이 많기 때문에 큰 기대와 실망이 없겠지만 네. 우리 윗세대 어른분들은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모든 거를 이제 뭐 취미도 특별히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명절에 아이들 기다리는 거 그치, 하나가 낙이니까. 손자 손녀 기다리고. 그래서 이게 조금 시대별로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가 아이를 힘들 수 키울 없고. 때는 좀 다른 모습일 텐데 지금 우리가 그 사이에 딱 껴있으니까 맞아. 이게 참 갈등되고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평생을 자식만 바라봤는지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아유, 그렇다고 하셨거든요, 우리한테. 되게 나이 먹으면 기억이 속 가죠. 선택적으로. 그래서 네. 필요한 건 내가 너에게 얼마나 정성이었는지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실제로 또 정성인 경우들이 많은 게 특히 엄마들이 그래요. 그럼요. 왜냐하면 엄마들의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기 삶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어. 그쵸, 그때는 일단 진짜 가전 누구의 제품이 아내. 가전 제품이 없었으니까 맞아. 하루 종일 뭐 빨래 뭐 이런 거서부터 끝이 모든 없지. 장을 담그고 모든 김치를 담그고 그러면 하루 종일이고 그러면 사유할 틈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완전히 본능성, 자기 자녀 잘 먹이는 여기에 모든 것을 걸었던 건 맞는데 네. 뭐 그게 그렇게 칭송할 우리 부모 세대의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 들면 개인으로 봤을 때. 한없이 약해져서 자녀에게 온 정성을 기대해. 근데 그러느라고 자기 배우자에게도 동참을 요구하면서 자기의 20대, 30대, 40대 소중한 결혼 생활에 많은 몫을 부모를 향해서 치른다는 건요. 사회로서 보면 너무나 그 마이너스적 요소예요. 자기 시대를 충실히 살아야 되고 부모들도 자녀를 위해서 산 게 아니야. 자기 삶을 산 거야. 일하고 돈 벌고 놀고 다 한 거예요. 그걸 TV 매체나 드라마에서 엄청나게 과장한다. 다 눈물의 사연으로 만들어. 근데 나도 부모가 있고 이 세상에 모든 내 주위 사람이 부모를 봤지만 그냥 부모는 그런 거지. 거기다가 왜 이렇게 뜨거운 눈물을 부여하냐고. 근데 이제 명절에 네. 이렇게 언쟁이 생기고 부부가 싸우게 되고 기분이 언짢은 건 저는 이런 얘기 정말 죄송하지만 이 남편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중간에서, 네. 중간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명절이 3일이면은 음. 하루 이틀 이제 시댁에 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내가 전도 부치고 이랬어. 음. 그러면 나머지 하루는 같이 이제 뭐 친정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또는 이제 같이 우리 부부만의 아내가 시간 보낼 수도 어떻게 있고. 하면 기분 좋을 수 있을까? 좀 고생했다, 맞아. 수고했다. 음. 같이 이런 것들이 충분한 그런 마음적인 위로와 보상이 맞아요. 있다면은 네. 이런 것들이 될 텐데 너무 당연하게 야 친정 가지 마. 또는 에이, 요즘도 너 그런다고? 사연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와. 아니면은 이렇게 부인이 이렇게 일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게 당연하고 어. 본인은 남자로서 이때만이라도 내가 대접받아야겠어 이러면서 어. 굉장히 그때 와이프를 외롭게 한다든지 이러면은 맞아. 이제 싸움이 되지만 음. 그게 아니라면 이게 좀 그냥 거래라고 생각해요. 시댁이나 친정을 가는데 네. 맨손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뭔가 돈이나 선물을 드리는 대가로 밥 얻어 먹고 오는 거지. 네. 가서 뭘 일을 하냐고.
거기는 알아서 뭔가 만들어 놨겠지. 선생님 이거 너무 그러니까 상식적인 질문인데 왜 네. 우리나라에는 추석과 명절이 있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만든 겁니까? 아니 그거는 뭐 거의 전통적인 거니까 추석 때 곡식 여물면 한 끼 함께 잘 먹으면서 먹자. 그 집안의 전통을 이제 되새기자 해서 차례 지내는 거였던 것 같고. 설날은 한 해를 이건 그럼 시작해서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삼국지 위지 동의 전에 추석 비슷한 행사 지내는 거 기록 있는 거 봐서 오래됐죠. 사만 시대부터라고 봐야 되니까 오래된 거죠. 근데 지구상에 어디나 그 사회의 주 공무를 수확했을 때 잔치는 다 하잖아요. 그렇죠. 땡스기빙 데이처럼. 땡스기빙 데이랑 거의 같은 의미니까 그 두 번에 가족이 모이잖아요. 네. 가족이 중요한 거군요. 가족들 모여 다 흩어져 살던 가족이 모여서 풍성하게 먹는다는데 사실 70년대 명절이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왜요? 특별하게. 왜요? 70년대가 중국이 90년대 그러더라. 나 중국 가서 봤는데 70년대에는 모든 사람이 고향을 떠났어요. 아, 모든 서울로 사람이 산업화되면서 그래서 공장을 네. 찾아 돌아왔거든.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루에 뭐 14시간씩 일하던 시절이고 휴일 하루 쉬고 그래서 서울의 모든 집에 또 식모가 있었다. 그래요? 우리 집도 식모가 없던 적이 한 번도 없어. 밥만 주면 되니까. 그때는 인구도 엄청 많았고 하여튼 모든 어린 친구들은 내가 다니는 학교에 일주일에 한두 명은 꼭 전학생이 왔어. 시골에서. 그만큼 그러니까 고향을 많이 떠나오는 사람이 많았던 시기네요. 모두가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와서 뭐 불황자도 되고 모든 역 앞에 있는 사창가루도 빠지고 노동자가 되고. 진짜 많았어. 그다음에 공단에 노동자로 들어가고 네. 운이 좋으면 집안이 좀 나오면 친척 집에 얹혀서 학교를 다니고 뭐 하여튼 그때는 학교 가는 게 최대 소원이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살다가 딱 명절이 되면 모든 공장에서도 네. 최대한 어떻게든 노력해서 돈을 많이 만들어 준다고. 그 명절 명절 비로. 상여금이 있잖아. 보너스라고 네. 해서 그리고 최대한 많이 바리바리 선물. 태순이 언니는 항상 라면을 이만큼 싸갔어. 라면이요? 그때 라면이 귀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 오. 그래갖고 고향집에 가서 네. 이틀이나 3일 자고 오는 게 막 너무나 절절한 일들이었던 거야. 그런데 정말 집을 찾아가는 거니까. 그럼 그리고 대부분 약간의 뻥을 칠 거 아니야. 나 서울에 성공했다. 그래서 술집으로 빠진 아가씨들이 제일 뻥을 많이 치는 거야. 좋은 사무실에서 일한다 이거지. 그래갖고 왜냐하면 술집 일하면 상대적으로 돈을 좀 더 버니까. 이게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의 소재로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그 농경사회에서 갑자기 산업사회가 된 상태에서 고향을 떠난 젊은 노동자들의 귀향길은 정말 우리 한국인 모두의 뜨거운 그 체험들이었다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다 수도권에 사는 거야. 인구 절반이 수도권이 돼버리니까 뭐 그런 게 없잖아. 의미가 없지. 네. 예전에 그 고향을 떠났던 그 절절한 마음,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 사무침 이런 게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다. 그 말씀하셨듯이 고향을 갈 때마다 막 선물 한 보따리씩 들고 간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뭐 치약 세트, 식용유 세트 이런 거 많이 귀해서 가져왔던 것 같은데 부모님께 이렇게 좋은 월영단을 선물해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요. 달이 차오르는 듯 살아나는 생기 바로 네. 월영단입니다. 고생한 내 아내와 어머니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제품이 바로 월영단인데요. 네. 보통 타 제품은 이제 3, 4g이 네. 보통인데 여기에는 6.5g 환이 아주 두툼합니다. 거의 2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들이 들어갔나 했더니 뭐 침향, 벌꿀, 지황, 구기자, 나무뿌리, 기타 등등등 46가지의 너무 좋은 재료들을 오. 아끼지 않았고 네. 체질 개선과 건강을 위해서 여성 전용으로 네. 맞춤 건강환을 만들었습니다. 네, 요즘 좀 갱년기 증상 겪으시는 분들 막 네. 자다가 새벽에 깨어난다든지 혹은 갑자기 막 열이 올랐다가 확 떨어진다든지 뭐 무기력증, 면역력이 떨어졌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제품인데요. 네. 저도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그 체력이 많이 떨어지기 떨어졌잖아요.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월영단 같은 경우에 향과 맛이 꾸며내지 않은 천연의 것이고 네. 유전자 변형이나 화학 제품을 아예 일체 사용하지 않은 최고급의 재료만 엄선했습니다. 네. 아, 나는 몸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알 챙겨 드시면 되고 이제 이 전화 주문 같은 경우에는 네. 010
6590-7212.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전화 주문이 편하잖아요. 네. 제가 지금 먹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쫀득쫀득해요. 그리고 오, 막 부서지진 않고. 캐러멜처럼 쫀득쫀득하게 오. 먹을 수 있어서 크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입맛이 아주 아기 입맛인데 시금치도 못 먹고 이러는데 이렇게 씹을 정도면 먹기 굉장히 편하다. 네. 월령단에 검색하면 나오는 네이버 스토어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가 좀 있는데 저희 댓글 링크 달아드린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고생하는 아내와 어머님을 위해서 꼭 선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력이 딸린 우리 아빠, 남편을 위해서 또 준비된 선물이 있습니다. 남자라면은 마음만 넘어도 발기력, 짜잔! 발사력에 우리가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길을 확실하게 살려주는 5가지 식품이 있는데 네. 복분자, 구기자, 사상자, 오미자, 토사자입니다. 오. 이걸 흔히 오자라고 하는데 네. 임금님들이 챙겨 드시는 원료였죠. 이렇게 좋은 오자를 환으로 만든 게 맨피던스 110이라는 제품인데요. 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부영제가 많이 들어갔어요. 막 그 안에 밀가루가 들어간다든지, 뭐 찹쌀. 찹쌀이 들어간다든지. 그런데 이거는 100% 부영제가 하나도 없이 오자로만 만든 100% 오자 환입니다. 햇섭 인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개벌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생적이고 네.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 몰래 이렇게 탁 한번 확 들이키고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예전만 못했네 하시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자환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주문 전화는 1600-1916으로 주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댓글 링크를 걸어두니까 요거 타고 가시면 더 편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맨피던스 110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 나누고 나서 또 이제 깨끗하게 씻어야 되잖아요. 네. 사랑 나누기 전에도 물론 씻어야 되겠지만 그럴 때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샤워젤부터 시작해서 샴푸, 바디크림, 뭐 립밤, 핸드크림, M존 케어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지금 윤혜 씨가 버텍스 넘버원 사용하신 분들 후기를 좀 들려주신다고요. 네, 샴푸는 애들용으로 바디워시는 제가 쓰려고 샀는데 바디워시 한 번 써봤는데 거품 너무 잘 나고 촉촉하고 네. 바디 이거 안 발라도 될 정도로 너무 촉촉하다. 향이 인공적이지 않고 편안하게 느껴지고 샤워에 건조하지 않아서 너무 좋다. 네. 미끌거리지 않고 되게 깔끔한 느낌. 네. 처음 열었을 때 펌핑 순간 딸아이가 호캉스 온 것 같아요. 향이 너무 좋아요. 네. 이 정도로 살아있는 찐 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부터 임산부까지 안전한 이렇게 좀 아토피 있는 분들 네. 그리고 이제 좀 민감하신 분들에게도 네. 알러진 프리의 EWG 그린 등급까지 받았기 때문에 안전한 제품으로 매일매일 깨끗하게 씻어보시기 바랄게요. 네, 버텍스 넘버원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뭐 추석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찾아보니까 요즘 명절에 그냥 카톡으로 인사를 좀 대신하거나 선물도 그냥 기프티콘으로 간소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정말로? 네, 이 선물에 대한 거 갑수쌤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좀 선물하는 게 맞다. 적절하다. 네, 적절하다. 뭐 어느 정도 금액대 생각하시는지. 나는 그거야말로 이제 일반론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이 책에다 며칠 전에 완독을 했는데 네. 돈을 쓰고도 전혀 아깝지 않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게 그게 이제 좋은 관계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시부모나 친정에 뭐 선물을 하는데 네. 정말 마음이 가는 대로 최소한으로 하세요. 자기 마음이 가는 데까지. 네. 근데 늘 더 내 마음보다 더 얹어서 드리거든요. 그래? 하지 마요. 근데 부채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네. 자기 부모나 시부모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잘해드리지 못한다는 부채감이 네. 있잖아요. 그런 경우 돈을 드려야지. 물건 말고. 그러니까 돈을 드릴 때는 금액이 많이 든다는 의미고 네. 그 선물을 할 때는 사실 적은 돈으로 생생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그 어쩔 수 없이 치러야 되는 관계는 과일 한 상자가 제일 편한 거 아니에요. 네. 추석 때가 가장 과일 많을 때니까 그치. 그래도 뭐라고 안 하거든. 맞아요. 근데 마음속으로 내가 찾아뵙지도 못하고 전화 한 통 못 드렸지만 사실 감사하다 그러면 봉투 드려야지. 뭐 몇백만 원 해서 드릴 수 있지. 몇백만 원? 1년에 한 번이면 그 정도는 해야지. 예. 그러면은 저 1년에 한 2번 보고 몇백만 원 보내는 걸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 우리 윤혜 씨는 어느 정도 드려요? 명절 저는 때 용돈. 선물을 안 드리고 그냥 용돈을 드립니다. 현금으로 네. 얼마?
몇백만 원이라고 하니까 좀 아니 1년에 한 번일 때는 그렇게 해야지. 네. 저는 좀 평상시에도 좀 용돈을 네. 드리는 편이어가지고 네. 2, 30만 원 정도. 2, 3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 네.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에 조금씩 하는 게 있으면 뭐 그 음. 정도는 충분하죠. 네. 근데 하여간 난 선물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스트레스여서 아예 안 주니까 아예 안 오더만. 저희가 좀 추석 선물 좀 챙겨드릴게요, 그 쌤. 자녀분은 결혼 아직 안 하셨나요? 안 했는데 아. 얘가 일생에 딱 한 번 나한테 네. 6살 때인가 엄마 아빠 6살 때? 맞춤법 틀어서 고마워요 네. 카드 그 유치원에서 유치원 다 같이 한 쓰라는 거 거거든요. 그거 한 번 받아본 적 있어. 역시 갑수쌤의 아들입니까? 아들. 아, 역시 그 유전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바라면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맨날 상해 자기 여자친구 뭐 사줘야 되냐고. 아. 그러고서 열심히 말하면 그 돈을 내래. 네. 내리사랑을 계속 실천하고 계십니다, 감소쌤은. 네. 오, 그렇구나. 그러면 네. 그 미녀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네.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했을 때 명절 맞아요. 때 그냥 전화나 엄마 뭐 돈 보낼게 하면서 그냥 온라인으로 뱅킹도 하고 이런 거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와서 밥이라도 한 끼 먹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시부모님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명절 때 막 받은 스트레스를 그나마 조금 이렇게 누르는 게, 아, 내가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 혹은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하는 모습을 우리 애가 알게 모르게 이제 다 배우고 하면서, 아, 나도 나중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네. 자 근데 하지만 강요는 아닙니다. 뭐 얘기를 하는 게 시간의 제한이 있으니까 네.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그거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전통적인 통념에 매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사는 꼭 지내야 되고 어르신을 찾아봐야 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맞고 뭐 이런 식의 사고를 네. 한 번쯤 벗어나서 나라는 관점으로 사고하고 집안의 룰도 바꿀 수가 있고 네. 나 같은 경우는 여행을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오.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지금 세태 중에서 이제 거꾸로 생각할 게 좀 있더라고. 뭐냐면 부모가 된 사람들의 나이대가 이제 쭉 변했을 거 아니에요. 내 부모 때는 지금 80, 90이고 네. 지금 정민여 씨나 60대 60대일 거 아니에요. 젊으세요. 그러면 네. 근본적으로 뭐가 달라요? 교육 수준이 확 달라진 거야. 대부분 고등학교까지 나왔거든. 네. 그러니까 가령 옛날 시부모처럼 뭐 며느리를 막 뭐 종부리듯이 하고 학대하고 십살 이런 거 없잖아요. 요즘은 오히려 더 눈치를 보세요. 그래서 요즘 우리 시대 때 시어머니들이 가장 좀 외롭지 않을까. 왜냐면 본인들의 시어머니한테는 다 예전 했고. 방식대로 다 봉양을 해드렸는데 막상 내가 이제 아들 낳아서 며느리를 들였는데 그 며느리 눈치는 또 엄청 볼 수밖에 없는 세대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무관하게 살자 이거지. 어, 그러니까 며느리가 옛날 나 당할 때처럼 안 한다 생각하면 네. 말이나 되는 거냐고. 나는 당했지만 며느리는 당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어. 시엄마인데. 네. 그러니까 며느리가 와서 그 보이는 행동을 보면서 막 욕하는 젊은 시엄마들 많거든요. 그게 뭔가 그 근원이 뭔가를 보니까 이제 복잡해서 그런 건데 나는 지금의 자녀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너무 불평불만이 많아진 사람이야. 나이가 많. 그러니까 부모를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모를요? 예, 와서 일도 안 하고 얻어먹고 뭐 가져가는 거 당연히 생각하고 맞아. 그다음에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는 걸로 돼 있고 막 이래. 그 얘기를 하나하나 풀면 첫째는 지금 20대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존재다라는 말처럼 웃기는 말이 어디 있어. 한 20년 된 담론이야. 현재 청년 세대가 제일 불행하대. 막 대선 때 구호로도 나와. 말도 안 되지. 모든 20대는 힘든 거예요. 세대론적으로 그렇잖아. 성장의 인생의 전 사이클에서. 그래서 지금은 취업이 어렵다. 과거에는 취업은커녕 무슨 학교 한번 고등학교 가는 게 평생의 꿈인 사람들이 인구의 90%였는데 5% 대학 갔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그전 세대는 또 밥을 한 끼 제대로 먹는 게 소원이었고 이런 식으로 맞아요. 모든 20대는 힘든 건데 20대가 집을 못 사기 때문에 힘들어요. 뭐 어쩌고 곧다고 소리를. 집을 20대 누가 사냐고. 그러면서 네. 부모가 좀 잘 살아서 그 혜택으로 뭐 좋은 차를 사거나 멋진 옷을 입는 거를 자랑하는 게 얼마나 천박한 건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야.
당연하게 생각하죠. 예. 예. 그 한국은 후진국형 사회 풍토가 꽉 지배하던 사회거든요. 네. 우리는 안 돼, 엽전은 안 돼, 조선 것은 안 돼, 우린 뭐야? 이런 거에서부터 국산은 무조건 나쁜 거라는 의미였어. 국산 영화, 국산품은 무조건 나쁘다는 의미로 쓰였어. 째 그러면 째라고 그러면 뭐야? 좋은 거야. 외제는 태국 거도 무조건 좋은 거였어. 이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의식은 아직도 이 그 후진국형인 그런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후진국형으로 커 보이는 게 젊은 친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게 최대의 명예여야 되는데 아,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 용기도 없고 심지어는 부모의 재력을 자기 것인 양 구사하는 것을 자랑으로 알고 그래. 25살짜리가 호화로운 스포츠카를 타고 나타나면 다들 좀 웃기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저게 얘가 그 돈을 벌었을 그러니까. 리가 없잖아. 근데 이제 좀 부러움으로 보는 시선이 많죠. 아, 쟤는 금수저인가 보다. 그러니까 조롱과 경멸을 받으면 못 그러는데 네. 그걸 부러워하니까 그래. 유럽에서 유학했던 내 친구가 거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네. 한국이 낯설었던 거야. 한국의 대학에서 옷차림을 보고 기절할 뻔했다는 거야. 명품이 너무 유명 많아서. 브랜드가 있다는 거야. 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그 자켓 하나에 살려면 이게 얼마짜리일 텐데 얘가 그걸 벌었을 리가 없다는 거야. 그쵸. 아니면 알바 한 6개월을 해서 이걸 하나 샀을 거래. 미친 짓을 하는 거야. 네. 어떤 대학의 학생이 로컬 브랜드를 입지 그 명품을 입냐 이거야. 명품은 노인들이 입는 옷이야. 네. 예? 한평생 돈을 벌어서 네. 노인 때 좀 점잖게 보이려고 입는 네. 거, 샤넬 이런 거 다 노인들의 옷이란 말이에요. 쌤 오늘 명품 입고 오셨어요?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단 한 번도 산 적이 없어. 안경 명품 같은데? 아니 뭐 아니 근데 관심이 없어. 네. 명품에 관심 있는 거 하나 있어. 오디오. 그거는 오디오, 뭐, 오디오. 하고 내 집중을 하지. 근데 이거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의 아주 후진국 근성이라고 그럴까? 네. 이런 게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 성장한 사회가 됐고 교육 수준이 높다 그러면 네. 막 그 부모의 혜택으로 사는 것을 어쩔 수 없을 때 좀 불명예스러워하고 내가 좀 고생이 되더라도 독자적인 삶을 살아서 떳떳하게 내 인생을 개척하겠다 하는데 되게 변명해. 아 요즘 월급으로 최저시급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 맞춰 살아야지 무슨 개소리야. 월급이 18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부모한테 손 벌려야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지. 누구나 그렇게 살았다고. 맞춰서. 예. 부모 세대가 있고 자녀 세대가 있다고 이제 인위적으로 딱 구분을 하면요. 네. 부모 세대의 문제는 점점 해소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 부모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젊어지면서 인식도 깨인 사람도 많고 네. 아닌 사람도 많지만 하여튼 그래서 가령 결혼을 시킨 자녀에게 옛날식의 그 가혹한 학대나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덜 하는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자녀 세대가 부모 시대의 부나 부모들이 누리는 것들을 당연히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부모의 모든 것은 심지어 뭐 대가도 안 주고 에바 되려는 사람들이 있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네. 부모 그 엄마는 자기 시간이 없나? 그치. 그렇잖아요. 무한 봉사를 시킬 거면 네. 뭐 그만큼 복종하고 살든지. 그러니까 이게 거래라는 관점에서 확실한 태도를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해 보니까 명절 스트레스야. 네. 내가 종편 나가서 이런 얘기 하도 많이 해서 좀 지긋지긋해요. 근데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래도 좀 변화는 있지 않을까 이런 네, 기대를 그럼요. 하는데 제발 전통에서부터 좀 벗어나라. 아. 예. 당신들이 말하는 그 전통이라는 시대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고 참담했던 것이다. 지금 남존여비 인정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사흘마다 한 대씩 패야 되는 거야. 몽둥이로 사흘마다 하나씩 여자니까 말 들게 하면 패야 돼. 사랑의 자기 메이드 애는 할까? 발로 짓밟아. 옛날에는 그랬잖아, 진짜. 그래. 그러니까 무슨 전통 개소리를 하고 앉았냐고. 그러니까 그 전통 살부 아버지를 죽이고 새로운 문명을 건설한다라는 인식에 도달한다면 네. 오랫동안 해왔다는 거에서부터 탈피할 용기를 좀 가지시라고. 나처럼 완전 용기가 없으니까 네.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네. 절충안이 있고 그러면 언젠가는 네.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에게 적응을 합니다. 어쩔 수 없다. 그쵸, 우리 그쵸, 장모가 성당에 등록해서 모든 제사를 철폐했듯이 네.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선두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추석부터 전이고 뭐 생선이고 나물이고 이런 거 싹 다 없애겠습니다. 없애고 네. 퀴퀴 떡볶이를 차례상에 올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네. 왜냐면 우리 맛있거든. 조상님도 좋아하실 거야. 너가 그 껍데기만 치우고 어. 아버님 제가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하고 바치면은 이렇게 드리면은 네. 아, 우리 며느리가 음. 똥손인 줄 알았는데 떡볶이는 또 이렇게 기똥차게 잘 만드는구나 하면서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품이 네. 퀴퀴 떡볶이입니다. 음. 제가 어제 퀴퀴이 없어서 다른 떡볶이를 밤에 남편이 해줘가지고 먹었는데 아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어본 사람은 이게 맛없는 걸 알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퀴퀴를 한번 드셔보시면 아 얼마나 진짜 이 양념과 네. 밀떡의 쫄깃함이 음. 너무나 괜찮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깨어있는 분들 이번 추석에 차례상에 퀴퀴를 한번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많이 고생- 사랑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같이 또 이제 그 차례 지내고 나면 항상 음. 지내면서 술 따라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 하고 그치, 그치. 술잔 놓고 하잖아. 거기에는 산양삼 순백을 올릴 거야. 어. 괜찮지 않아? 몸에 안 좋은 술보다는 네. 이런 건강 기능 식품 올려놓으면 조상님들도 좋아하신다니까요. 이게 1+1 행사가 있어요. 양가에 한 박스씩 정말 통 크게 산양삼입니다 하고 드리면 너무 좋고 정말 첨가물이 1%도 들어가 있지 않은 산양삼 순백 100%를 담았고 여기에 치명한 또 저희가 네.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정 쇼핑 가시면 산양삼 순백 구경해 보시면 네. 좋은 선물을 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추석 전에 선물이 물밀듯이 음. 막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좀 기억에 안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오히려 명절 지나고 나서 음. 아 어머님 고생하셨죠. 음. 엄마 고생했지 하면서 이런 귀한 제품 보내드리는 것도 약간 기억에 남을 수 있을 만한 팁이다. 네. 네. 여러분 산양삼 순백이었습니다. 네. 우리 집 명절 풍습을 한번 사례로 보여서 설명하는 것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첫째, 우리가 얼굴이 다 다르듯이 모든 가정은 다 다르다. 그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러할 것이다라는 전제 혹은 TV에서 비춰지는 그 모습에 매이지 마시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 집은 자식 나와 내 처가 뭐라 그럴까 세. 그리고 부모보다 강해. 부모도 만만치 않긴 해도 네. 세. 내가 더 세. 전쟁 상태야. 그래서 추석날 점심 나절에 항상 못 맞춰 거의 1시는 돼야 간다. 늦게 일어나니까. 네. 가면 우리 어머니와 우리 누나가 상을 차려서 식사를 같이 해. 네. 그래서 상을 차려서 하고 내 처는 그 안에 침대에 들어가서 자 한숨 자. 진짜 시댁에 그래요. 와서 그리고 푹 자고 깨면 나와서 인사드리고 네. 가. 아, 이게 식사 다야. 같이 안 하십니까? 아니 식사를 같이 하고 잔다니까. 한숨 자고. 만들어진 식사를 가서 먹기만 하고 네. 침대에서 푹 설거지는요? 자고 누가 해? 안 해. 어머니와 누나가 해. 오. 그다음에 똑같은 일이 저녁에 또 있어. 처가를 가면 또 똑같은 과정이 반복돼. 아, 선생님이 주무십니까 이번에는? 아니 둘 다 같이 자. 그러니까 막내 처제가 있는데 막내 처제와 우리 장모가 음식을 다 마련하면 맛있게 먹어. 네. 그리고 자다가 아니 좀 자다가 졸다가 뭐 안마 의자에도 앉았다 그러고 네. 인사드리고 와. 일도 단 요만큼도 안 하고 네. 밥만 먹어주고 오잖아요. 아까 그거 안 드리고, 된다고 하셨잖아요. 용돈 근데. 드리고 아니 그래도 된다니까. 그게 권력 관계란 얘기야. 용돈 드리죠 용돈은. 그러니까 가능한 거지. 그래. 용돈 아까 몇백이라고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용돈 수준이 아니라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네. 이게 이제 실제로 이러니까 이건 리얼입니다. 털끝만큼 보탠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며느리인 내 처가 시댁에 가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차려준 음식 먹고 한숨 맛있어요. 자다가 나왔어. 네. 아무 문제 없어. 왜? 우리 어머니와 우리 그 저기는 누나는 내 처가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하느라고 늘 힘든 평소에 거를 알아.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한다 해서 한 번도 살림을 안 해본 걸 너무 이해를 해. 예? 그러니까 너 너무 고생하는구나. 너 너무 열심히 일하는구나.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아예 배했어. 그러니까 밥만 먹고 오는 거야. 한 번인가 몇 년 전에 내 처가 설거지감이 있을 때 가서 살짝 손을 대봤나 네, 봐. 그랬는데. 근데 누나가 야 건방 떨지 마. 네가 뭘 하냐 그랬어. 오. 할 줄도 모른다고. 네. 이럴 수 있는 여성도 우리나라에 많단 말이에요. 네.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에 복되기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권력 관계라는 걸 명확히 해서 힘의 우위에 있으면 힘의 우위대로 하세요. 네. 그 대신 그렇게 부려먹기만 하나?
그만큼 대가가 이미 그럼. 딴 형태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맞출 수 없고 내가 며느리니까 무조건 전을 붙여야 된다. 전 하지 마세요라고 하라고. 반면에 내가 이 집에 결혼했기 때문에 많은 여유, 풍요를 누릴 수 있고 명예도 있고 네네. 나는 전업주부고 그렇다 네. 그러면 또 헌신함으로 해서 점수를 따세요. 그렇죠. 어? 아, 상황에 맞게. 예. 네. 그다음에 그 시부모가 재산이 많은데 언젠가는 돌아가실 텐데 나한테 상속 지분이 있겠지? 네. 그러니까 투자 행위야. 네. 가서 자라서 눈에 투자 드는 행위야. 게.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상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 네. 타인이다 이거야. 명절날 왜 싸워? 남이 아닌 것 같이 넘나드니까 모텔 말하고 너 왜 그러고 사냐? 너 나한테 서운했다. 온갖 소리를 하는데 남이면 못할 얘기들이잖아. 네. 남이라고 남. 넘나들지 말라고. 예. 가족 부부간에도 조금만 넘나들어도 온갖 문제가 생기는데 네. 한치 건너 시부모 또 시형제 그다음에 심지어 친척하고도 오랜만에 만났어. 근데 또 넘나들어. 그러니까 남이야 남. 네 그렇지. 얼마 버냐? 서로의 삶에 너무 관여해. 애는 왜 안- 취직은 했냐? 왜는 왜 안 낳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그런 말 하지 마시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남이기 때문에 네. 다만 혈통이 맞아서 어떤 날 모였잖아. 추석이란 특별한 날에 모였으면 네. 반갑고 좋은 얘기만 해. 맞아요. 서운할 얘기할 그런 상대가 아니야. 맞아요. 이유가 없어. 예. 그 가족 관계에 그냥 허우적허우적 매여서 네. 가족의 구성원인 양 이러고 사는 것보다는 가족으로부터 심리적 독립이 이루어졌으나 내 모태 공간 같은 데니까 네.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가서 반갑게 얼굴 맞이하고 서로 좋은 얘기만 하고. 내가 이만큼 일해서 여력이 있으니까 기분 좋게 선물이나 봉투도 한다. 요 관점에서 절대 벗어나지 마시라고. 여러분 들으셨죠? 내 시간을 근데 너무 뺏는다. 하루 전에 와서 자라. No. No, no. 또 그 시즌에 난 저 파리에 센강을 거닐고 싶어. 여행이 우선. 진짜 그러고 싶다. 현재 내 삶이 우선이라고. 네. 내 과거, 네. 내 조상, 내 위에다가 시간과 정열과 에너지를 쏟지 마시라. 네. 지금 이 링크를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전송하는 소리가 자, 들립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다 같이 보는 것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내 입으로 우리 당장 이번부터 차례 없애줘. 혹은 이거 하지 마. 이건 조금 약간 민망할 수 있으니까 우리 갑수쌤이 어머님, 아버님 좋은 방송이 있어요. 이러면서 이 갑수쌤 편을 좀 들려드리면 어떨까? 명절 네. 스트레스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난 차례 음식 웃긴 게 정말 못 먹고 굶던 시절에 그때 한번 먹느라고 한 거를 음식물 낭비예요. 지금처럼 먹는 게 넘치나는 시대에 그러니까. 왜 그래? 예. 낭비입니다, 낭비. 지구가 아파요, 여러분. 다 간소화하시길 네,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주제를 통해서도 이렇게 명쾌하고 또 다른 시각을 알려주신 우리 갑수쌤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반박 글 같은 거 남기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우정TV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해주시고 끝인사하죠. 아니 아직도 제 말이 논란이 되는 걸 뻔히 알아요. 네. 근데 그 논란의 배경에는 나는 이상한 열등감이 사회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열등감의 보상 심리 때문에 내가 4대 종사 그 제사를 떡 벌어지게 하면 뼈대 있는 집안에 뭔가 품격 있는 삶을 산다고 착각을 해. 네. 족보 내가 장담을 하는데 집안에 족보 있는 사람들 조금만 추적해보면 다 산 거야. 그렇지. 다 산 거야. 족보 그래요? 회사에서 만든 거야. 네. 개떡 같은 소리야. 네. 심지어 낡게 보이는 이 작업까지 해요. 오. 내 주위에 너무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 전통 사회를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양. 지금 우리나라가 막 반만년이 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70년밖에 안 됐어요. 대한민국이란 국호로. 네. 우리 선조들의 왕국이 있고 선조들의 왕국에서 우리가 계승해 왔기 때문에 진지하고 심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할 거리가 없지 않으나 네. 그 왕조의 관념에 지금도 매여서 산다면 얼마나 웃긴 것이냐. 우리는 근대 공화정의 시민일 뿐더러 서구화된 사람들이야. 네. 동양 서양을 나누는 게 그게 오리엔탈리즘이에요. 그냥 현대 문명 사회가 있고 전통 사회가 있는 건데 그렇네. 우리는 동서양의 구분이 아니라 현대 문명 사회의 삶을 살아서 이런 자켓을 입는 거지. 그러니까 생활 습속도 지금의 이 공업화 산업화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빅테크 시절이야. 네. 차원이 다른 시절인데
천년 전에 이랬노라를 되뇌인다면 정말 갑갑한 노릇이야. 왜 갑갑해하냐? 그게 우리를 구속하기 때문에 그래. 네. 왜 그 구속에 매이시냐고. 아, 네. 매이지 말자고. 같이 시작. 방금 오신 거 아니죠? 여러분 끝인사 도돌이표. 맞습니다. 네, 여러분 조선시대에서 모두 벗어납시다, 여러분. 해피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세요. 해피 추석.